4월 29일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연속되는 지수법칙을 활용한 문제인데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밑이 지금 서로 달라요. 근데 8이라는 거는 2의 세제곱으로 쓸 수 있죠. 그럼 2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으로 같은 밑을 공유하도록 얘네를 바꿔주시는 게 먼저예요. 그렇게 하면 거듭제곱의 형태가 되니까 2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으로 쓸 수 있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의 덧셈이 됩니다. 덧셈이 되면 소거가 되니까 2의 0제곱이죠. 2의 0제곱은 1이라는 값이 나와주게 되고요. 이번 문제로 보시면 뺄셈이에요. 지수끼리의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3의 4분의 5제곱에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의 4분의 8이 되니까 3의 제곱이 돼서 3, 3은 9 이런 값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 밑에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6에 거듭제곱의 형태니까 지수끼리의 곱셈이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그러면 얘네 서로 약분을 시켜주면 16의 2분의 1인데요. 16이라는 거는 4의 몇 제곱이죠? 네, 맞습니다.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의 2분의 1이므로 얘를 고친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지수법칙에 의해서 또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 밑에도 보는데요. 밑에는 밑이 다 달라요. 근데 가만 봤더니 이 12라는 값이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는 값이죠. 그래서 얘네를 변형시키려고 해요.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7제곱은 그대로 냅두고요. 나누기 10이라는 값은 그럼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 얘의 3분의 4를 해준 값이잖아요. 얘가 10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소인수 분해해서 2와 3이 보이도록 쪼갠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하고서요.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에 나누기 얘네를 먼저 거듭제곱 성질 이용을 해서 지수법칙 계산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2의 3분의 8제곱에 3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시켜준 후에 같은 밑을 공유하는 애들끼리 지수법칙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3분의 2의 나눗셈이니까 뺄셈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2의 3분의 2제곱과 나누기 2의 3분의 8제곱이니까 뺄셈으로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에 빼기 3분의 4제곱으로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곱하기 3에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로 이렇게 계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시켜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만 참고로 볼게요. 3의 마이너스 3분의 2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로 다 표현을 해주면 얘네는 3의 3분의 2제곱 분의 1이죠. 맞나요? 음수를 일단은 양수로 표현을 해주면서 우리가 분수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3분의 2라는 이 지수가 분수일 때는 얘는 거듭제곱의 형태로, 거듭제곱근의 형태로 얘는 제곱수로 그대로 들어가서 세제곱근 3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제곱근으로 들어가고 얘가 여기 제곱수로 들어가서 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의 형태는 세제곱근 3의 제곱분의 1의 형태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요거까지도 여러분이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셔서 다음 페이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다음 식을 간단히 하래요. 지수가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지수법칙 성립하죠. A의 지수끼리의 합으로. 그러면 A의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고 나누기네요. 나눗셈은 지수끼리의 뺄셈이니까 A의 루트 27 마이너스 10이에요. 루트 10이에요. 그럼 A의 27이라는 거는 3루트 3. 10이라는 거는 2루트 3이니까 A의 루트 3의 형태로 이렇게 계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3번도 똑같이 27에 일단은 제곱의 거듭제곱의 형태니까 루트 18분의 루트인데 루트 18분의 루트 2 우리 약분해 줄 수 있죠? 얘는 27분의 계산해주면 루트 9니까 3분의 1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그 값의 3분의 1 지수법칙에 의해서 3 이렇게 계산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1을 한 번씩 지수에다가 곱해주시면 되겠죠? 8에 3분의 2로 계산이 되고요. 곱하기 25에 얘는 2분의 1로 계산이 됩니다.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에 3분의 2 곱하기 5의 제곱에 2분의 1이니까 각각 지금 주어져 있는 값에서 지수법칙 적용해 주시면 2는 4 곱하기 5 해서 4, 5, 20이라는 값을 만들어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실 수 있겠죠? 실수 지금 우리가 자연수를 넘어서요. 지수가 자연수인 것을 넘어서 실수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때 지수법칙은 일관성 있게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을 만족시켜주는 실수 K값을 구하래요. A가 1보다 클 때. 그럼 지수법칙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얘네는 곱하기니까 A의 루트 3에다가 2루트 3 곱해주면 A의 6제곱이죠. 거기다가 나누기 A의 K 곱하기 얘네는 거듭제곱이니까 A의 요거 6제곱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세제곱근 루트 A의 6제곱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얘네는 A의 3분의 6이고 요거 약분해주면 A의 제곱이 돼요. 그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거. 좌변 다시 정리해주면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나눗셈은 뺄셈으로, 곱셈은 덧셈으로 바뀌어지죠. 이 값이 1이 나온대요. 우리가 어떤 값에서 몇 제곱을 해야 1이 나오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A의 0제곱을 1로 정의한다. A가 1보다 클 때는요. 그죠? A가 1일 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6-K 플러스 2의 값이 0이 나와야 되니까 즉 K의 값은 8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하나씩 괄호가 있는 걸 먼저 거듭제곱 있는 거 먼저 정리해 주시고 지수법칙 적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에 대한 질문이 몇 명 있었는데요. 얘도 똑같이 우리가 거듭제곱의 그러니까 지수의 성질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타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A분의 8 플러스 B분의 6은 C분의 10이라는 게 성립할 때 그리고 얘가 같을 때 X의 값을 구한대요. 8의 A제곱, 81의 B제곱, X의 C제곱이래요. 얘네가 서로 같은 값을 갖는데요. 근데 8이라는 값을 한번 살펴보면요. 8은 뭐냐 하면 2의 세제곱이잖아요.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2의 3의 2예요. 얘는 81이라는 거는 3의 4제곱이니까 3의 4B예요. X의 C는 그대로 쓸게요. 이 값이 똑같은 값이라는 거니까 얘를 선생님이 K라는 값으로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놓고 얘네를 봐주시면요.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2의 3a라는 값이 k예요.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2라는 값이 k의 죄송해요. 이거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 지금 묶어주지 말고요. 일단 묶어주지 말고 이 값을 그냥 그대로 k라고 놓고 식을 정리를 해줄게요. 8의 a제곱의 값이 k니까 우리는 8이라는 값은 k의 a분의 1이라는 값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주냐면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놓으면 똑같이 8은 k의 a분의 1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같은 방법으로 81이라는 값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81의 b제곱이 k니까 81은 k의 b분의 1이다. 그래서 얘는 k의 b분의 1의 형태인 것을 찾아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논다면 x의 값은 k의 c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문제상에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문제상에서 얘가 a분의 8이래요. 그럼 지금 지수에서 a분의 1을 만들었는데 a분의 8이 되려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되죠? 네, 8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분의 6제곱이라는 건 여기다가 6제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c분의 12제곱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12제곱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을 이 세 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8의 세제곱이 8이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일단 놓을게요. 8의 이거 무시하고 8의 8제곱이 k의 a분의 8이 되고요.
그리고 81의 6제곱이 K의 A분의 6제곱, 그리고 X의 12제곱이 K의 C분의 12제곱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둘의 합이 얘의 값과 같다고 했으니까 A분의 8과 A분의 6을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되겠죠. K의 A분의 8과 K의 A분의 6을 더하면 지수끼리가 더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결국엔 8의 8제곱에 81의 6제곱을 곱한 값이랑 똑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요거는 지수끼리의 합이 되니까 A분의 8 플러스 A분의 6이 되고요. 그 값은 K의 A분의 12와 똑같다 그랬으니까, 네, B가, 요거 B죠? 네. K의 C분의 12와 똑같다 그랬으니까 얘가 즉 X분의 12의 형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죠? 요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지금 둘의 곱이 요거 실제적으로 얘인데 얘를 요 식에 맞춰서 적용을 시켜봤더니 X의 12제곱이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X의 12제곱이라는 거는 8의 8제곱 곱하기 81의 6제곱과 같다. 이렇게. 그럼 얘는 지수에 맞춰서 한번 놓으시면요. 8의 8제곱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의 8제곱이니까 2의 2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4제곱의 6제곱, 3의 4제곱의 6제곱이니까 24제곱이에요. 정리해 주시면 얘는 6의 24제곱이죠. 그러면 12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6의 제곱에 12제곱을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즉 우리가 여기서 민만 비교를 해주시면 x의 12제곱이 6의 제곱의 12제곱과 같으니까 x의 값은 66의 36인 36의 값과 같다라는 값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번 문제까지, 이 4번 문제는 지수법칙을 우리가 유도해 내서 계산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